농장에서의 농촌 일상은 힘든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가 없는 모습이 눈에 띄는 젊고 거친 카우보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장 주인의 딸이 예기치 않게 나타납니다. 두 사람의 차가운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들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수는 나무로 된 집의 단순한 창문을 통해 농장의 광활함을 관찰하며 서 있었을 때 태양은 아직 지평선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25세라는 나이에 그의 젊은 얼굴에는 가축과 땅을 돌보는 일에 헌신한 삶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거의 알지 못했던 그의 갈색 눈은 늙은 할아버지인 민호의 엄격한 지도를 받으며 자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강인함과 우울함이 뒤섞인 표정을 띠고 있었다. 농장은 첫 햇살이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이면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의 울음소리와 어우러져 어린 시절부터 그의 아침을 뒤흔들던 친숙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지수는 퇴색된 체크 무늬 셔츠를 입고 날씨에 낡아버린 모자를 고쳐 쓴 뒤 또 다른 하루를 일하러 나갔다. 중앙 목장에서는 다른 근로자들이 이미 하루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드물게 휴식을 취할 때 그의 비밀을 털어놓는 친구인 태양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온다. 태양이 말 안장을 조정하면서 경고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희망의 주인인 준호는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강한 남자였다. 그날 아침 그는 고급 픽업 트럭을 타고 부지를 가로지르는 비포장, 도로에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습니다. 그 옆에는 도시인처럼 생긴 젊은 여성이 차에서 내렸는데 눈에 띄게 불편함을 느꼈고 그녀의 비싼 구두는 붉은 흙으로 즉시 얼룩졌다. 수지나 홀리호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호는 피곤함을 감출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곳이 앞으로 3개월 동안 당신의 집이 될 것입니다. 22살이 넘지 않아 보이는 그 젊은 여성은 경멸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길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 흠잡을 데 없는 메이크업, 디자이너 옷은 시골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농담이 아니에요. 그녀는 디자이너 선글라스를 고쳐 쓰며 항의했다. 여기서 3개월 미칠 것 같아. 지수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주변 울타리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그 소녀의 오만한 자세는 그에게 깊은 불쾌감을 주었고 그가 인간보다 동물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를 떠올리게 했다. 수진아,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일과 책임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수도에서의 당신의 사치는 너무 지나쳤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배울 것입니다. 토론은 농장 관리자 혜진이 도착하면서 중단되었다. 혜진 씨는 35세의 나이로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헌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녹색 눈이 지수에게 닿자 이상하게 빛났고 지수는 모른 척했다. 준호 씨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혜진이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다가가며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소 운송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혜진아, 우리 딸을 숙소로 안내해줘. 준호가 부탁했다. 그리고 수진, 내일 아침 출근할 준비를 하길 바란다. 다툼은 없어. 수진은 짜증내며 힘겹게 그녀의 디자이너 가방을 흙 위로 끌고 갔다. 혜진은 그녀를 돕기 위해 다가갔지만 젊은 여성은 그녀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고맙군요. 제 물건은 제가 잘 가지고 다닐 수 있겠네요. 지수는 그 광경을 보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대도시는 실제로 사람들을 현실 세계와 전혀 동떨어진 생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얼룩말을 타고 다가오는 할아버지의 깊은 목소리에 의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얘야, 거기 서서 구경하지 말고 북쪽 목초지에 있는 소들을 보러 가거라. 민호가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같은 권위가 담겨 있었다. 일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수는 말을 타고 있는 동안도 수진의 항해 소리가 농장 마당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무언가가 그에게 그 소녀의 도착이 산타 에스페란사의 평화로운 일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나갔지만
공기 중에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행자들은 수진에게 별명을 붙여준 도시공주의 도착에 대해 수군거렸다. 언제나 대담하게 말을 하는 태양은 창고에서 점심을 먹던 중 친구를 자극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지수, 우리 새 동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녀는 여기서 일주일도 버틸 수 없을 거야. 지수는 늘 그렇듯 침묵을 지켰지만 그 상황의 아이러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땅의 구석구석을 알고 동물을 다루는 모든 비법을 알고 자란 그는 이제 평생 흙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늦은 오후 태양이 작별 인사를 할 무렵 지수는 멀리서 수진이 큰 집의 현관에 앉아 휴대전화에 열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는 처음에 보였던 오만함, 너머의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려움이나 불안감의 희미한 빛이었을 겁니다. 혜진이 갑자기 그의 옆에 나타나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내일 그녀의 일을 감독해줘. 그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어조로 말했다. 그녀에게 여기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세요. 왜 나야? 지수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대가 우리의 최고의 말이기 때문이지. 혜진이 대답하며 어조가 살짝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가장 인내심이 강합니다. 이 일에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할 겁니다. 하루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수는 예상치 못한 이 도착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부드러운 밤바람이 이슬을 통해 축축한 흙 냄새를 실어갔고 별들이 어두운 하늘에 점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진이 도착한 후로는 농장에서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농장에는 특히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는 내용과 함께 새벽이 왔습니다. 수진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아침을 알리는 수탉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무시하려고 애썼다. 큰 집에 있는 그의 방은 편안하기는 했지만 수도에 있는 그의 아파트의 사치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무로 된 벽과 소박한 장식은 그들의 현재 상황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가 마침내 일어나기로 결심했을 때는 이미 아침 7시가 지나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일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한 옷을 입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청바지와 농장 노동자의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흰색 티셔츠였습니다. 그녀는 강제 여행을 앞두고 서둘러 구입한 전에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 부츠 한 켤레로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해온 요리사 아줌마 지연 씨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갓 구운 커피와 수제빵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엄격한 다이어트와 디톡스 주스에 익숙해진 수지는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아가씨, 이를 따라가려면 제대로 먹어야지. 70대의 지혜로 아줌마 지연이 조언했다. 여기는 도시와는 달라요. 수진이 대답하려던 순간 지수가 주방문에 나타났다. 그의 거만한 태도와 진지한 표정은 그녀에게 이상하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늦었네요.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일은 해가 뜨면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일정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어요. 수진이 짜증내며 일어섰다. 당신은 누구이기에 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소? 저는 당신에게 농장에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첫 번째 수업은 시간 엄수에 관한 것입니다. 수지는 마지못해 지수를 따라 목장으로 들어갔다. 태양은 이미 높이 떠 있었고 더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진 그녀의 머리카락이 금세 목에 붙기 시작했고 그녀는 머리카락을 묶을 머리끈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과제는 목장 청소입니다. 지수가 그에게 삽을 건네며 말했다. 농담이죠. 수지는 공포에 질려 손에 든 악기를 바라보며 항의했다. 저는 다른 하인처럼 대우받으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지수는 짜증과 즐거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여기서는 모두가 일합니다. 더 작거나 더 큰 일이란 없고 필요한 일만 있을 뿐입니다. 접시에 고기를 먹고 싶다면 누군가가 소를 돌봐야 합니다. 동물을 위한 깨끗한 장소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청소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가혹했지만 수진이 결코 생각해 본 적 없는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집은 더욱 커졌다.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실 거예요. 너의 활동 일정을 승인한 사람은 네 아빠였어. 지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이제 당신이 거기 서서 불평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태양은 더 뜨거워질 뿐입니다. 수지는 짜증이 나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서투르기 시작했고 곧 그녀의 섬세한 손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고 그녀가 정성스럽게 한 화장은 망가졌습니다.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태양은 그 광경을 즐거운 미소로 지켜보았다. 공주님, 손톱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는 놀리듯 말했고 지수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시간이 흘러가고 수지는 온몸의 근육이 저항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 그렇게 강렬한 육체 노동을 한 적이 없었다. 이에 비하면 수도에서 가장 고급 클럽에서의 필라테스와 웨이트 트레이닝 세션도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다. 창고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동안 수진 씨는 칼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적한 구석에 앉아 쌀, 콩, 고기, 농장 정원에서 따온 야채로 이루어진 단순한 식사를 매료와 혐오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관찰했다. 혜진이 작업 진행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나타났고 그녀의 눈은 항상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우리 신입사원은 잘 지내고 있나요? 그는 수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조로 지수에게 물었다. 살아남는 것이라고 그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오후에 지수는 수진의 일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마구간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온순한 앞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는 선언했다. 말을 다루는 법을 모르면 농장에서 일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타는 법을 알고 있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클럽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회의적이었다. 트랙에서 타는 것은 들판에서 타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말은 여가 장비가 아니라 일하는 동반자입니다. 승마 레슨은 목장 청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서양식 안장은 수진이 익숙했던 안장과 달랐고 조종 장치는 더 견고하고 정확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수는 인내심 있는 선생님임이 증명되었고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등을 똑바로 세우세요라고 그는 지시했다. 말은 당신의 불안감을 감지합니다. 말을 믿으면 말도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해가 지평선 위로 저물 무렵 수지는 지쳐 있었고 더러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값비싼 옷은 망가졌고 그의 자존심은 손처럼 멍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작별 인사를 하기 전 내일은 일찍 시작하자고 경고했다. 그리고 더 적절한 것을 입으세요. 여기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방으로 돌아온 수지는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고향 친구들에게 지옥에서 보낸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메시지를 쓰면서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곤함과 분노와 함께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단순한 집 현관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여자와 보낸 첫날은 어땠어? 늙은 민호가 파이프에 불을 붙이면서 물었다. 생각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지수는 하늘에 처음으로 별이 뜨는 것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뭔가 그녀에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호는 주름진 입술에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연기를 내뿜었다. 최고의 변신은 가장 큰 저항에서 시작되어 손자야. 시간을 줘. 수진이 농장에서 보낸 첫 주는 발견과 도전의 회오리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녀 몸의 모든 근육이 힘든 운동에 반발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해가 뜨기 전에 깨어났다. 내 의지로가 아니라 동물들의 소음과 노동자들의 움직임 때문에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아침에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목장으로 향하던 중 지수가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젖병을 먹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광경에 깜짝 놀랐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동안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눈빛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시도해 볼래? 그는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물었다. 수지는 머뭇거렸다. 예전에는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던 그녀의 손톱은 이제 짧아졌고 매니큐어도 하지 않은 채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있었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리와요라고 불렀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다가간 수지는 지수의 손에서 병을 받았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잠깐 닿았고 이상한 전류가 그의 몸에 흐른 것이다. 송아지는 흥분해서 힘차게 우유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에게 이런 음식을 주는 걸까요?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지수는 그의 엄마는 출산 시 합병증이 있었어요 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을 만큼 약해요. 이 농장에서는 누구도 버리지 않아요. 그가 마지막 말을 하는 방식이 수진의 관심을 끌었다. 말하지 않은 말들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이 이어졌지만 수진은 이전에는 눈여겨보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언제나 일찍 도착하여 말에게 먹이를 주며 옛 노래를 흥얼거리던 것처럼, 아니면 아줌마 지연이 지수의 할아버지인 민호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더 따로 챙겨두었던 일, 심지어 민호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점심시간에 혜진이 창고에 나타나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나 다음 주말에 농장에서 파티를 열 거야. 그녀가 선언했다. 수학의 시작을 축하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수도의 클럽과는 전혀 다른 파티였지만 수진의 눈은 파티에 대한 언급에 빛났다. 어떤 파티요? 그녀는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물었다. 전형적인 파티죠. 혜진이 대답하며 지수에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다. 음악, 음식, 춤이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웃으며 강조했다. 엄청난 고집 끝에야 춤을 추는 지수도. 수지는 지수가 진지하게 춤추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에 천천히 자리 잡는 이 사람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후에 정원 일을 돕던 중 놀랍게도 그녀는 그 일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수지는 그녀의 관심을 끄는 광경을 관찰했다. 지수의 할아버지 민호는 단순한 집 현관에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노인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저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민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현아와 승우. 수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누군가가 지수의 부모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가 겨우 5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들은 이웃 마을에서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 둘만 있었어요. 수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지수의 강인함, 일에 대한 헌신, 모든 것이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거래요? 민호가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것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진이 마침내 업무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기 시작하던 때였고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마구간에서 지수가 체계적이고 정확한 동작으로 말을 빗질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도 너는 지금 훨씬 잘 타네 라고 말했다. 그는 빨리 배웠어요. 수지는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에 스스로도 놀랐다. 잠시 동안 그들 사이의 침묵은 말하지 못한 말로 인해 무거운 것 같았다. 수지는 이제 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의 상실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막았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한 깨지기 쉬운 균형을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방해한 혜진이 갑자기 나타났다. 수진아, 네 아빠가 큰 집에서 너와 얘기하고 싶어해.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전문적인 어조 속에는 눈에 띄지 않게 짜증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지수는 다시 말에게 주의를 돌렸지만 자세가 어딘가 달라 보였다. 어쩌면 더 취약할 수도 있겠네요.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서 단 일주일 만에 농장과 그곳 주민들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때 불공평한 처벌처럼 보였던 것이 점차 탐험의 여정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골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소우는 소리가 밤의 교향곡을 이루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소리가 귀찮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음악에는 도시의 뿔나팔과 사이렌 소리와는 다른 위안이 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집에서 지수 역시 깨어 있었고 그의 생각은 조금씩 그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도시 소녀에 대한 것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침대 옆 탁자 위에 항상 놓여있던 부모님의 사진이 그를 새로운 의미로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농장 곳곳에서 수확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색색의 깃발이 장식되어 있었고 아줌마 지연과 그녀의 조수들이 만든 대표적 음식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에 퍼졌습니다. 수지는 놀랍게도 이 행사에 대해 진심으로 흥분을 느꼈다. 적당한 옷차림이 필요해요. 아줌마 지연이 그녀의 명물 옥수수 케이크를 준비하면서 말했다. 수학축제는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을 곳이 아니야, 아가씨. 수지는 자신의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 가방에는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 가득 들어 있었다. 농장에서 2주를 보낸 후 유나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캐주얼이 시골의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 적절한 옷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저에게 맡기세요. 요리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 조카 유나는 당신 키와 비슷해요. 그녀는 항상 특별한 날을 위해 예쁜 옷 몇 벌을 간직해요. 그 사이 지수는 현장에서 파티 전 마지막 작업을 조정하고 있었다. 그 해는 수학이 특히 좋았고 평소에 진지해 보이던 그의 얼굴에도 만족감이 깃들었다. 태양은 그와 함께 일하며 그를 놀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공주님께 춤을 청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니?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지수는 듣지 못한 척한 채 새로운 목초지의 울타리를 조정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그를 배신했고 그는 수진이 전통 의상을 입고 바람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다. 혜진은 평소처럼 완벽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감독했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지수를 향한 그의 시선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수진을 향한 그의 짜증은 더욱 분명해졌다. 내일 술 공급을 확인해야 해요. 그녀가 지수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퇴근 후에 도와줄 수 있나요? 수진은 장식용 집 묶음을 들고 걸어가면서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섬세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시골 생활에 적응한 그녀의 상징처럼 굳은 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혜진은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럴 필요 없을 거야. 아마 다른 우선순위가 있을 거야. 그 산성토는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처음 몇 주 동안 유나스라면 친절하게 대응했을 텐데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주로 행동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오후에 파티를 위해 테이블을 준비하는 것을 돕던 수지는 아버지가 도착해서 놀랐다. 준호는 딸을 잠시 관찰하며 그녀의 자세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고 시골 환경에서 더 자신 있게 움직이는 방식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자부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어조로 당신은 달라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가볍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힘든 일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세에 정말 효과가 좋아요. 준호는 딸의 말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유머를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지는 잠시 멈춰서 그 질문을 생각했다. 그게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네요.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이곳 사람들은 삶을 보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매우 단순하고 원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에는 도시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지혜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어때요? 그와 함께 일하는 건 어때요? 그 말의 이름이 언급되자 수지는 살짝 얼굴을 붉혔고 준호도 그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그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까다롭지만 인내심이 강하다. 마당 반대편에서 민호는 아버지와 딸의 상호작용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지속적인 변화의 미묘한 징후를 알아볼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수지는 침대 위에서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레이스 장식과 화려한 리본이 달린 전형적인 6월
축제용 드레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지연이 보낸 메모가 옷과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빛날 너를 위해 소녀. 수지는 그 몸짓에 감동하여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거울은 유나스 없이 농장에 도착한 사격의 명사에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외 작업으로 약간 그을린 그녀의 얼굴은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얻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광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본체 발코니에서 그날의 마지막 스프레드 시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지수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언제나 그가 있는 곳에서 그랬듯이 쿵쾅거렸다. 내일 파티에 갈 거야? 그는 태연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그는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은 채 매년 그렇듯이요 라고 대답했다.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 어떨까요? 그녀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제안했다. 지수는 막연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길을 떠났고 혜진은 자신의 생각에 잠겨 불안감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고 농장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자연의 밤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직도 아줌마 지연이 준 선물을 품에 안은 채 자기 방 창문으로 걸어갔다. 다음 날 파티가 열릴 안뜰에 보름달이 비쳤다. 지수는 그녀의 단순한 집에서 밤을 묵상했고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 사진에서 그녀의 부모님은 몇 년 전 수학 파티에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체크 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유나가 수진에게 빌려준 것과 매우 비슷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독특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는 생각하며 그 사진을 서랍에 넣어두었다. 내일은 특별한 날이었고 농장에서는 단순한 수확 축제 이상의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파티 당일 농장에서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다.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부드러운 바람에는 새벽부터 아줌마 지연의 냄비 속에서 끓고 있던 간식의 향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다.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심장이 쿵쾅거렸다. 빌린 드레스는 의자 위에 조심스럽게 걸쳐져 있었고 다채로운 리본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춤추고 있었다. 파티 전에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었지만 수지는 여러 번 자신의 옷을 보며 파티가 어떨지 상상했습니다. 태양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은 일이 가볍네요 라고 설명했다. 전통이죠. 우리는 모두가 파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것만 합니다. 방문객의 이동이 이미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농장에서 가족들을 태운 수레와 벤이 도착했는데 모두 파티에 쓸 물품을 실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과자, 전통 별미, 전통 음료 등이었죠. 시골의 환대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혜진 씨는 평소처럼 효율적으로 조직을 조정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짓에는 뚜렷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지수가 지나갈 때마다 집 묶음을 나르거나 파티를 위한 마지막 구조물을 조립하는 것을 도울 때마다 그의 눈은 지수를 따라갔다. 수진아, 테이블, 장식하는 걸 도와줘. 혜진이 필요 이상으로 거친 어조로 명령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망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수진은 침착함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며 대답했다. 옛날의 수진이라면 친절하게 대답했겠지만 유나의 노고는 그녀에게 농장일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겸손과 존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태양이 지평선 위로 기울기 시작하자 테레이로의 변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색색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수놓은 식탁보를 깐 긴 테이블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지역 음악가들을 위한 작은 무대도 설치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준비를 하러 나갔고 그녀의 심장은 1분 1초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는 비싼 화장품이나 수입 미용 제품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느슨하고 자연스럽게 놔두고 귀 뒤에 야생화 하나만 꽂은 심플한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빌린 옷을 입어보니 거울에 비친 모습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심플한 주름과 화려한 리본이 달린 그 드레스는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제까지 어떤 정교한 작품도 포착할 수 없었던 뭔가 진실된 모습을 띠고 있었다. 밖에서는 이미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코디언의 소리가 기타와 타악기와 어우러져 행복하고 전염성 있는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고 안뜰에 색색의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
그 안에서 짝을 지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가벼운 셔츠와 잘 다려진 바지를 입은 지수는 창고 기둥 중 하나에 기대어 서서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는 관심 없다는 듯 군중을 둘러보았지만 수진이 큰 집 현관에 나타나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태양은 두 잔의 멀드와인 와인을 들고 다가가며 오늘은 우리 공주님이 달라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진짜 시골 소녀처럼 보이네요. 지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혜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분명히 시선을 끌기 위해 고른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춤 한번 추실래요? 그녀는 태양의 존재를 무시한 채 지수에게 직접 물었다. 그 순간 지팡이에 기대어 다가온 민호가 방해를 했습니다. 내 손자야. 그는 눈에 특별한 반짝임을 담아 말했다. 너희 엄마는 이 노래를 좋아했어. 그 소녀에게 춤을 청해보는 건 어때? 모두가 그가 혜진 씨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금 마당에 도착한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에는 마치 온 파티원이 조용해진 듯한 자석과도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혜진은 서로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굳어졌다. 가서 주방에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게요. 그녀는 짧게 말하고 딱딱한 발걸음으로 떠났다. 수지는 이상하게 긴장했다. 조명, 음악, 축제 분위기 등 모든 것이 더욱 강렬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지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밤은 막 시작되고 있었고 공기는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특별한 전기적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시골 하늘에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별들도 축제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듯했습니다. 음식 테이블 근처의 특권적인 위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줌마 지연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수년간의 작업으로 굳어진 그녀의 손은 수놓은 식탁보 위에 꽃꽂이를 놓았고 그녀의 현명한 눈은 사건의 전개를 따라갔다. 아, 나의 성자님. 그녀는 중얼거렸다. 사랑이 나타나기로 결심하면 그것을 가둘 울타리가 없지. 수학축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와 함께 농장 역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음악은 느린 리듬으로 바뀌었고 컨트리 음악을 사랑하는 옛 비올라 곡조로 바뀌었다. 수지는 커플들이 춤추는 것을 보며 이전에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던 그 세계의 일부가 된 듯한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야생화 향이 테이블을 장식하면서 전형적인 별미의 향기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지수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단호한 걸음걸이로 안뜰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그는 수진 앞에 멈춰 섰고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빨리 뛰고 있었다. 춤출래? 그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이 고백했다.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는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두 사람의 손이 닿은 순간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지수는 그녀를 마당 중앙으로 인도했는데 그곳에서는 다른 커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한 손을 그녀의 허리에 살짝 얹고 다른 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 발걸음을 따라오세요. 그는 음악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며 지시했다. 처음에 수진 씨는 한 걸음도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안심시키는 말에 조금씩 그녀는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마치 평생 함께 춤을 추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동기화되었습니다. 마당 반대편에서 혜진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뜨거운 와인잔은 그의 손에 그대로 있었고 그의 눈은 그 커플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도 있잖아, 내 딸. 불편함을 느낀 아줌마 지연이 말했다. 마음은 마음대로 움직인다. 민호는 늘 앉던 의자에 앉아 그리운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옛 수학제를 떠올리며 부모님과 똑같구나라고 중얼거렸다. 음악은 계속되었고 수지는 지수의 발걸음을 얼마나 쉽게 따라갈 수 있는지 놀랐다. 춤을 추는 동안 그들의 눈이 여러 번 마주쳤고 그때마다 눈을 떼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치고는 춤을 잘 추는군요. 그는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녀는 승마 레슨에 관해 사용했던 말을 반복하며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근처에서 여자친구와 춤을 추던 태양은 평소에는 진지한 친구가 그토록 쉽게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미소가 지어졌다. 노래가 끝나자 수진과 지수는 마치 그 순간의 주문을 깨고 싶지 않은 듯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수진의 아빠인 준호는 의도치 않게 딸에게 전화를 걸어 중요한 손님을 만나게 해서 그 순간을 방해했다. 수진은 몸을 빼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춤을 춰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가 떠나는 것을 그녀의 눈으로 따라갔다. 그 춤에서 뭔가가 바뀌었고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파티는 계속 활기를 띠었다.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장로들은 그 지역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음악에 어우러졌습니다. 시골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밝아 보였다. 혜진은 수진과 지수의 화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본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후퇴했다. 그의 생각은 상충되는 감정의 폭풍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와 지수가 어렸을 때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담긴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을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을까. 파티로 돌아온 수지는 자신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농장 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그리고 몇 주 전에 도착했던 젊은 여성과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의 눈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민호의 먼 사촌인 한 노부인이 말했다. 그 소년이 그렇게 웃는 걸 본 지 꽤 됐어요. 수지는 그 말에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은 지수를 찾아 군중을 훑어보았고 모닥불 가까이에서 농장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수를 발견했다. 밤이 깊어졌지만 누구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학, 축제는 땅에서 나는 열매를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를 하나로 묶는 유대감을 기념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줌마 지연 씨는 졸음을 쫓아낸다는 전통을 따라 옥수수떡과 함께 커피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사람들을 다시 테이블로 끌어들였다. 수지는 이 순간을 이용해 잠시나마 번잡함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큰 집의 현관으로 걸어갔는데 거기서는 음악이 좀 더 부드러워졌다. 보름달이 모든 것을 은빛으로 비추며 풍경은 거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지수가 다가왔을 때 눈치채지 못했고 또한 잠시 조용한 시간을 찾고 있었다. 오늘 밤은 참 아름답군요. 그는 그녀 옆에 서서 말했다. 네. 수지는 다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나는 시골에서 별이 얼마나 다른지 전혀 몰랐어요. 이어진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그 순간에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배경 음악, 달빛, 밤에 피는 꽃의 향기.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로 합쳐지는 듯 했습니다. 수학제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지만 수진과 지수에게는 세상이 그 발코니로, 그 순간으로 내려온 듯했다. 마침내 운명이 길을 찾은 듯했다. 파티 다음 날 농장에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슬이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풀을 덮었고 공기 중에는 이상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지난 후에 찾아오는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늦게까지 잠을 잘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수지는 일찍 일어났다. 그의 생각은 아직도 어젯밤의 기억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춤을 추던 중 지수의 손길, 발코니에서 보낸 그 순간, 달빛 아래서 서로 주고받은 눈빛. 그녀는 이제 예전 디자이너 옷처럼 자연스러워 보이는 단순한 작업복을 입고 파티 준비를 돕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놀랍게도 그는 혜진이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긴장된 얼굴은 그녀 역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 얘기해야 해요. 혜진이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10분 후에 사무실에서 만나요. 수지는 배가 뒤집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혜진의 어조로 보아 이 대화는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줌마 지연이 주방을 정리하도록 돕는 일을 계속했다. 조심하세요, 아가씨. 긴박한 상황을 알아차리는 듯한 늙은 요리사가 속삭였다. 모든 뱀이 공격하기 전에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혜진은 사무실 창문 옆에 서서
전날 밤 많은 것들이 변했던 마당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오자 그녀는 곧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당신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혜진이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짙었다. 이 농장, 이 사람들,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요? 수진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서 물었다. 혜진은 마침내 돌아섰고 그녀의 녹색 눈이 불안스럽게 강렬하게 빛났다. 지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의 과거에는 비밀이 있고 그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어떤 비밀이에요? 수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남쪽 헛간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해 물어보세요. 혜진이 입술에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날 이후로 당신의 할아버지가 더 이상 똑같지 않게 된 이유를 물어보세요. 수진이 더 이상 질문하기도 전에 몇 가지 서류를 손에 들고 사무실로 들어온 준호가 그들의 질문을 방해했다. 혜진, 이 계약서를 확인해줘. 그는 방 안의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 여기는 괜찮아요? 그렇죠. 혜진이 대답하며 다시 전문가다운 태도를 보였다. 그냥 몇 가지 업무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을 뿐이에요. 수진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갔다. 혜진의 말이 그녀의 생각 속에 울려 퍼지며 어젯밤의 기억과 뒤섞였다. 밖에서는 태양이 이미 높이 떠 있었고 그날의 작업은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수는 우리 안에 앉아서 평소처럼 효율적으로 동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수진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토록 친절하고 보호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 남자가 어떻게 그런 어두운 비밀을 숨길 수 있었을까? 우리 얘기해야 해요. 그녀는 결의에 차서 다가가며 말했다. 지수는 그의 목소리에 깃든 진지한 어조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잠시 동안 수지는 그의 시선에서 걱정스러운 빛이 비치는 걸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물으며 잡고 있던 밧줄을 놓았다. 남쪽 헛간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요. 수지는 그의 반응을 주에 깊게 살피며 대답했다. 4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요. 지수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그의 몸 전체가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긴장되는 듯했다. 누가 이 이야기를 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거칠게 나왔다. 그게 중요해? 수진이 반박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지수? 이어진 침묵은 납처럼 무거웠다. 멀리서 농장에서 일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가축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근처 나무의 잎을 흔들었고 마치 자연 자체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이야기는 지수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래된 고통으로 인해 굵어졌다. 말하기 너무 어려워요. 나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수진이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하며 주장했다. 어젯밤 이후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네요. 그는 표정이 굳어진 채로 말을 이었다. 과거에 남겨두는 게 나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고 수지는 의심과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마음을 안고 홀로 남게 되었다. 그 헛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혜진은 왜 그 특정한 순간을 선택해서 이 정보를 공개했을까?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태양은 걱정스러운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비밀이란 제대로 심지 않은 씨앗과 마찬가지로 가장 유망한 수확물조차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농장에서는 하루가 계속 이어졌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잠자던 과거의 그림자가 깨어나면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밝혀내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장에서 이어진 며칠은 뚜렷한 긴장감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수지는 새로운 눈으로 지수를 관찰하며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몸짓, 말하지 않은 말에서 이제 두 사람을 갈라놓은 미스터리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 지수는 이에 맞서 자신을 더욱 닫아버렸다. 그의 업무 루틴은 흠잡을 데 없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를 둘러싸고 모든 사람, 특히 수진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것 같았다. 특히 더운 어느 오후, 수진이 우유 짜는 것을 돕고 있을 때 태양은 마침내 모두가 피해왔던 주제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오랑 지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는 젖짜기 장비를 조정하면서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너희들은 파티 이후로 거의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았구나. 수지는 얼마나 공개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태양 남쪽 헛간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폰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누가 이 이야기를 했어? 그럼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게 맞는 거군요. 수진이 가슴이 쿵쾅거리며 재촉했다. 제발 태양씨, 제가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태양은 깊이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며 그들이 모두 혼자인지 확인했다.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니야, 수진아. 하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어. 모든 게 보이는 대로인 건 아니야. 때로는 영웅이 진실을 다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악당으로 묘사되곤 해.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수진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혜진이 암시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던 수진은 스스로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남쪽 헛간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키 큰 풀로 뒤덮인 텅 빈 땅을 비췄다. 화재의 흔적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수지는 공기 중에 역사의 무게가 느껴진다. 그가 그 지역을 지나가던 중 그의 발은 반쯤 묻힌 금속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웅크리고 앉아서 한 가지 물건을 찾아냈다. 시간과 불에 그을린 오래된 메달이었다. 그 위에는 용맹과 용기에 대하여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지수의 목소리에 그녀는 놀랐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었어요. 수진이 메달을 보여주며 대답했다. 지수, 여기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메달의 시선을 고정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헛간에서 불이 났어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몇 분 만에 통제 불능이 됐어요. 안에 동물들이 갇혔고 제 할아버지는 그들을 구하려고 들어갔어요. 수지는 목에 덩어리가 맺히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요? 저는 그를 따라 들어갔어요. 지수는 기억에 잠긴 채로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와 동물 몇 마리를 꺼내는 데 성공했지만 모두를 구하기 전에 지붕이 무너졌어요. 연기, 열기, 끔찍했어요. 그럼 당신은 영웅이군요. 수지는 마침내 이해하며 말했다. 왜 숨기는 거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얼굴에 고통의 그림자가 스쳤다. 할아버지는 모든 동물을 구하지 못한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삼켜버리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빨리 행동하지 못한 것, 그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퍼즐 조각들이 수진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에 담긴 슬픔, 지수가 짊어진 무게, 혜진의 암시. 혜진이가 왜 나한테 네가 끔찍한 짓을 했다고 믿게 했니? 수진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떨렸다. 그날 밤 혜진이가 거기에 있었어요. 지수가 대답하며 수진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지만 그 후로 그녀에게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그녀는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었다는 걸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고요함은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소리와 가끔씩 멀리서 들려오는 소들의 울음소리로만 채워졌습니다. 수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네 할아버지를 구했고 네 목숨을 걸었어. 그건 자랑스러워할 일이지 숨길 일이 아니야. 수지는 마치 그 순간을 깨는 것을 두려워한 듯 천천히 손을 내밀어 지수에게 메달을 건넸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만났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장벽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감정에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있기 위해서. 지평선 위로 첫 햇살이 하늘을 물들이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과거의 죄와 미래의 약속 사이에서 수진과 지수는 다시 서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을 가져다 준 반면 다른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위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본체에서 혜진은 창문을 통해 먼 풍경을 바라보며 질투와 결의가 뒤섞인 녹색 눈을 빛냈다. 게임은 끝나기 멀었고 그녀가 사용할 카드는 아직 남았습니다.
오래된 헛간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 농장에는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수진과 지수는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에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 변화는 농장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눈에 띄었다. 아줌마 지연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은근히 미소를 지었고, 태양은 새 커플에 대한 재치 있는 코멘트를 놓치지 않았다. 지수의 할아버지인 민호는 마치 지금의 칼현나가 폭풍에 서곡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듯이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반면에 혜진은 날이 갈수록 더 심술궂고 짜증이 났습니다. 한때 결의로 빛나던 그의 눈에는 이제 비통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갇혀서 종이와 스프레드시트에 파묻힌 채 몇 시간을 보냈고 가능한 한 수진과 지수와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특히 더운 어느 오후 수진이 옥수수 수확을 돕고 있을 때 그녀의 아빠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딸아, 우리 얘기해야 돼. 그는 큰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수진은 배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그를 따라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 톤에 뭔가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물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한 후 말을 시작했다. 수진아, 내가 농장에 온 건 너를 데려오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몇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온 거 알잖아. 수진은 희미하게 사업상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상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농장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빚을 지고 있고, 글쎄요, 저는 그것을 사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다. 하지만 아빠, 이 농장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소유였어요. 그냥 팔 수는 없어요. 준호가 회색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동작을 하자 수진은 그것이 스트레스의 신호라는 것을 알아챘다. 알아요, 자기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완전 파산을 피하는 유일한 선택일지도 몰라. 누가 제안했나요? 수진이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기며 물었다. 대형 농업기업이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들은 산타 에스페란사를 최첨단 기술을 갖춘 모범 농장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수진은 발밑에 땅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다. 농장을 잃는다는 생각, 자신에게 특별했던 장소가 산업, 단지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가 주장했다. 우리는 그냥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준호는 슬프게 웃었다. 딸아, 너의 낙관주의가 좋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해. 빚을 갚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는데 한 달밖에 없어. 아니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해. 아버지와 딸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근처 트랙터 뒤에 숨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눈은 승리감과 계산이 뒤섞인 빛이었다. 반대편 경기장에서는 지수가 쉴 새 없이 일하며 모두의 운명을 바꿀 대화에 무관심했다. 그는 준호와 수진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농장 전체에 뚜렷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매각 가능성에 대한 소식은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그날 밤 농장 인부들의 집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그 주제가 모든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늘 가장 수다스러운 태양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농장을 팔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는 무심코 접시를 집어들며 물었다. 이 땅은 우리가 아는 전부예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마음은 분주하게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그가 자란 곳이자 그의 모든 기억이 담겨있는 농장을 잃는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본체에서 수지는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농장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그것이 지수와의 새로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 사이 혜진은 사무실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고 노트북에 열렬히 타이핑하면서 입술에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있었다. 운명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지평선 위로 어두운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폭풍을 예고했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농장에 다가오는 난류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관탑의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순간 멀리서 첫 번째 천둥이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이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다가오고 있었고 농장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그것이 어떤 일을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흐리고 축축했고 간밤에 지나간 폭풍으로 인해 공기가 전기로 가득 찼습니다. 농장 전체가 불안의 그늘에 쌓인 듯했고 매각 가능성에 대한 소식은 어두운 구름처럼 모든 사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지는 농장을 살릴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재빨리 옷을 입고 사무실로 가서 회계장부에서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혜진이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류 더미 위에 몸을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수진 씨. 혜진 씨가 말했다. 그녀의 어조는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다.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는 나와 같을 것 같아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농장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해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스쳤다. 사실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제가 뭔가 보여드리죠. 점점 커지는 호기심으로 수지는 혜진을 따라 오래된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관리자는 먼지 낀 폴더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오래된 농장 문서예요. 혜진이 설명했다. 그리고 여기에 그녀는 노랗게 변색된 지도를 가리켰다. 우리의 구원의 열쇠가 있습니다. 지도에는 수진이 알아보지 못하는 농장 지역이 나와 있었고 빨간색 X와 황금 광맥 얼누브곤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다. 금맥이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더 크게 지었다. 맞아요. 이걸로 우리는 농장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창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 발견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보고를 하러 온 태양은 몹시 당황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태양은 최대한 빨리 달려서 마구간에서 일하고 있는 지수를 찾아갔다. 지수, 그는 헐떡이며 소리쳤다. 방금 내가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을 거야. 태양은 재빨리 수진과 혜진의 대화를 보고했다. 그녀가 말을 하자 지수의 얼굴은 점점 더 우울해졌다. 금맥이요. 지수는 중얼거렸고 그녀의 마음은 격렬하게 일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제 할아버지는 이 땅의 모든 구석을 다 알고 계셔요. 만약 여기에 금이 있다면 할아버지도 알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태양이 불안하게 물었다. 지수는 잠시 말이 없고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이것을 더 조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 본체에서 준호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게 된다. 농장 인수에 관심이 있는 회사를 대표하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최종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초기 금액의 2배로, 하지만 주말까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그 결정의 무게를 어깨에 느꼈다. 그것은 관대한 제안이지만 이 농장은 우리에게 단순한 사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저는 당신의 감정적 애착을 이해합니다, 미스터.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는 발전, 일자리, 기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당신이 딸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의 말은 준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며 그의 의심과 걱정과 뒤섞였다. 지수와 태양은 현장에서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삽과 결의로 무장한 그들은 지정된 위치에서 파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고 지수의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을 때 태양은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러자 오래된 금속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태양이 불안하게 물었다. 지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서 그들은 금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오래된 문서와 노랗게 변색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하는 민호야,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제가 무덤까지 간직하겠다고 맹세했던 비밀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는
금이 없구나 아들아. 거룩한 희망의 진정한 분은 그것을 키우는 사람들의 땀과 사랑에 있습니다. 금맥지도는 제가 수년 전 탐욕스러운 투기꾼으로부터 우리 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농장을 우리 손에 남겨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땅을 잘 돌봐주세요, 민호. 그녀는 우리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사랑을 담아 그의 아버지 승우 지수는 독서를 마치고 눈물이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 사실은 충격적이면서도 해방적이었습니다. 이걸 할아버지와 준호 선생님께 보여드려야겠어요. 태양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박감으로 짙었다. 그 사이 본체에서는 수진이 혜진에게 지도의 진실성에 대해 따졌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편리하게 찾았어? 수진이 의심이 커지면서 물었다. 궁지에 몰린 혜진은 친절의 가면을 벗었다. 이해 못하시죠? 이 농장이 파산하고 있어요. 지도가 진짜든 아니든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모두를 속여야 한다 해도요? 수진은 공포에 질려 반박했다. 그 순간 지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태양도 그 뒤를 따랐다. 그의 눈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수는 증조부의 편지를 들어보이며 모두가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농장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했고 그날의 계시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견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가 모이자 본사 사무실은 감정적 폭풍의 진원지가 되었다. 준호, 수진, 지수, 혜진, 태양 그리고 늙은 민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기대와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감정에 목이 메어진 채로 증조부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 말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드러내고 거짓 금지도에 기반한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금이 전혀 없구나. 준호는 피곤한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혜진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다. 저는 농장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금을 믿는다면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수지는 분개하여 대답했다. 거짓된 희망을 키우는 거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민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지혜로 빛났다. 제 아버지는 그는 감정에 쉰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가문의 수장에게로 향했다. 수년 동안 저는 헛간 화재의 부담과 모든 동물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을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민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아버지가 제가 보존하기를 바랐던 진정한 유산은 건물이나 물질적 상품이 아니라 이 농장의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수지는 충동에 이끌려 그들과 합류했고 역경과 그들 사이에서 자란 애정으로 하나가 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농장을 팔아서 번 돈도 없고 금도 없는데 어떻게 농장을 살릴 수 있겠어?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태양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선 것이다. 다양화하면 어떨까요? 농촌 관광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모두가 놀라서 그를 돌아보았다.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흥분해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며칠 동안 여기서 지내며 시골 생활에 대해 배우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수지는 희망의 불꽃이 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맞아요. 우리는 정통적인 경험, 아줌마 지연과 함께하는 요리 워크숍, 승마 등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진이 마케팅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광범위한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지수가 덧붙이며 입술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준호는 그 생각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듯했다. 위험하긴 하지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혜진은 조류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마지막 카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요, 부채는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실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민호는 예상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그림으로 걸어가 그림을 떼어냈고 그 안에 내장된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 다이얼을 돌려 금속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금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는 서류 폴더를 꺼내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똑같이 가치 있는 것을 남겼어요. 채권과 투자, 절실한 필요를 위해 저축한 것. 저는 그 시간이 왔다고 믿습니다. 그 계시는 방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이런 자원을 다양화 계획과 결합해 농장은 실제로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전에 말하지 않았어? 지수는 놀란 듯이 물었다. 민호는 슬프게 웃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힘들게 깨달았거든요. 이걸 공개하기 전에 이 땅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 몇 시간은 집중적인 토론과 계획으로 채워졌습니다. 수진과 지수는 나란히 일했고 서로의 다른 경험이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태양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준호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신규 사업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이 신뢰받는 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표를 제출했고 준호는 실망과 안도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를 수락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그 일행은 본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름답고 전망, 좋은 농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알다시피요. 수진이 말했다. 지수의 손을 잡으며 처음 여기 왔을 때 벌을 받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게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수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안았고 그녀의 눈에서는 그들 사이에서 꽃핀 사랑이 느껴졌다. 그리고 당신은 이 농장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데 필요한 선물이었습니다. 민호는 입술에 미소를 지으며 그 커플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증조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는 중얼거렸다. 홀리호프의 진정한 분은 항상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그 일행이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부드러운 바람이 들판을 가로질러 불어오며 더 나은 날들에 대한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농장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탄생, 단결, 사랑의 장이었습니다. 민호의 금고가 밝혀진 후 몇 주 동안 농장에서는 격렬한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부지를 농촌 관광지로 바꾸려는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쇄신과 희망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수진 씨는 디지털 마케팅 기술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웹사이트를 만들고 방문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의 자연미와 시골 생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빠르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인프라 적응을 주도했다. 오래된 창고는 소박하지만 편안한 숙박시설로 바뀌었고 부지 전역에 새로운 하이킹 및 승마 코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오래된 헛간을 수리하는 작업을 감독하던 수진과 지수는 잠시 시간을 내어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진 씨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놀랍습니다. 라고 말하며 작업자들이 워크숍과 이벤트를 위한 공간에 커다란 유리창을 설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농장은 항상 잠재력이 있었지만 우리는 다른 눈으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를 돌아보며 감정에 눈이 반짝였다. 농장뿐만이 아니야 지수야, 나도 변했어. 넌 내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줬어.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팔로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우리는 함께 변했어, 수진아. 너는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왔어. 그 순간 태양이 아이처럼 들떠 달려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이거 꼭 봐야 해. 첫 번째 방문객 그룹이 도착했어. 세 사람은 농장 입구를 향해 서둘러 달려갔는데 작은 버스가 막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약 15명이 차에서 내렸는데 젊은 부부, 아이를 둔 가족, 은퇴자 등이 섞여 있었고 모두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줌마 지연 씨가 이미 그 자리에 계셔서 특유의 환대로 방문객을 맞이하며 갓 구운 치즈빵과 신선한 커피 등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지는 방문객들의 눈에서 반짝임이 보이는 것을 보고 자부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일부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룹의 활동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지수 씨는 농장을 둘러보며 농장의 역사와 현재 시행 중인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작은 동물원에서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특히 기뻐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줌마 지연 씨가 전통 요리 워크숍을 진행하며 방문객들에게 수제 과자와 지역 별미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주방에서 풍기는 맛있는 향기는 바쁜 직원들조차도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이 민호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본체 현관에 앉아 방문객에게 지역의 전설과 옛날 추억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전에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얼룩졌던 그의 얼굴은 이제 농장이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을 보며 평온한 기쁨으로 빛났다. 밤이 되자 마당 중앙에 모닥불이 켜졌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고용된 지역 음악가들이 연주를 시작했고 전통 선율로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곧 방문객과 농장 주민들이 함께 춤을 추었고 그 순간의 즐거움 속에서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수진과 지수는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마음은 행복과 충만함으로 넘쳐 흘렀다. 아시다시피요. 지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진의 귀에 말했다. 제가 꽤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수진은 그를 돌아보며 그의 눈에서 특별한 반짝임이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무서운 일이에요. 지수는 심호흡을 하며 용기를 얻었다. 수진아, 지난 몇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넌 이 농장과 내 마음의 빛을 가져다 줬어. 난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수진은 눈에 행복의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담긴 두꺼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0번이나. 그렇습니다. 이어진 키스는 모닥불의 불빛과 밤하늘에 점점이 떠오르는 별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렸고 박수와 축하의 물결이 공중을 가득 채웠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준호는 가슴이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한때 도시 생활의 피상성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두려워했던 그의 딸은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자리와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민호는 부부에게 다가가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들을 껴안으며 이 땅이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에게 준 축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시골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금세 그 대가족의 일원이 된 친구들과 가족, 방문객들과 함께 수진과 지수는 결혼 서약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것은 결혼의 약속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땅과 전통과 미래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농장은 근대화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위협받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활력으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 인내,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리하여 음악이 연주되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 갱신, 그리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진과 지수가 약혼한 후 몇 달 동안 농장에서는 활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농촌 관광 사업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성공했으며 전국 각지와 심지어 해외에서도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이 농장은 자연과 시골 전통과의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따른 어려움과 함께 결혼식 준비도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지수는 농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과 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땅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방문객들이 태양에게 젖자기 수업을 받고 있는 동안 수진은 메인하우스 주방에서 아줌마 지연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이 모든 것이 진짜인지 궁금해요. 수진이 고백하며 또 다른 간식을 위한 재료들을 분리하는 것을 도왔다. 어제 일인 것 같습니다. 화가 나고 길을 잃은 채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아줌마, 지연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친절한 눈에 지혜가 엿보였다. 인생이란 그런 거야, 내 딸아. 때로는 벌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때가 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다. 아줌마 지연 씨, 제가 특별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명예의 시녀가 되어주시겠어요? 늙은 요리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눈물을 글썽였다. 나? 하지만 여자야, 그건 중요한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아니야. 당신은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수진이 그녀를 껴안으며 대답했다. 첫날부터 나를 반겨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셨어요. 그 순간 지수가 골동품 나무 상자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오면서 방해를 받았다. 다락방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소리쳤다. 그가 베일을 열자 시간이 지나면서 노랗게 변색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아름다운 신부용 베일이 드러났습니다. 당신 증조모의 것이었어요. 아주머니 지연이 그 조각을 알아보며 설명했다. 이걸 착용하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수지는 베일을 섬세하게 만지며 레이스의 모든 실에 묻힌 역사와 전통을 느꼈다. 완벽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사이 경기장에서는 준호와 민호가 나란히 걸으며 방문객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홀리호프를 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민호가 말하며 그가 잘 아는 땅을 훑어보았다. 새로운 삶과 가능성이 가득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에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고백해야겠어. 수진이를 여기 데려왔을 때 내가 실수를 하는 게 아닐까 두려웠어. 지금은 그게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걸 알아. 사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단다. 늙은 족장이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방문객들은 마당에 모여 전통적인 비올라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태양은 그동안 숨겨두었던 재능을 발휘하며 강렬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룹을 이끌었다. 수진과 지수가 원안에 합류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서로 얽히고 심장이 동시에 뛰었습니다. 그 노래는 사랑, 땅, 희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러한 주제는 이제 그들의 영혼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큰 날에 대해 생각해 지수가 수진의 먼 시선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제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수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러운 키스를 했습니다. 나도 그렇지. 넌 내가 항상 흑백일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에 색을 가져왔어.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모두 물러나고 가족과 가까운 직원들만 불 주위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격려에 힘입어 민호는 농장을 세운 초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이 황무한 땅을 집으로 바꾸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지는 주에 깊게 경청하며 점점 그 이야기, 그 가족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불에 비친 얼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미래의 남편인 지수,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아버지 준호, 두 번째 엄마가 된 아줌마 지연, 충성스러운 친구 태양, 그리고 이제 그의 삶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그 순간 시골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젖은 흙 냄새와 멀리서 들리는 동물들의 소리 속에서 수지는 깊은 확신을 느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이곳이 그가 속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농장에서 그녀는 사랑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찾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농장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넘쳤다. 하늘은 짙은 파란색이었고 지평선 위에 떠있는 솜처럼 보이는 흰 구름이 여기저기에 떠 있었습니다. 자연은 마치 그 순간의 중요성을 아는 듯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수진 씨는 이른 아침에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두근거림으로 깨어났다. 그녀가 침실 창문을 열자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심어놓은 야생화의 달콤한 향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그 친숙한 향이 자신을 진정시키도록 했습니다. 마당에서는 모두가 이상한 흥분에 휩싸였다. 지역사회의 근로자와 자원봉사자들은 조화를 이루며 제단을 세우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열하고 조명과 농장 환경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소박한 장식을 달았습니다. 아줌마 지연 씨는 언제나 그렇듯이 주방을 책임지며 연회 준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별미의 맛있는 향기가 이미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며 감각을 위한 향연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딸,
아줌마 지연은 신부가 주방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여기 와서 이 케이크를 먹어보세요. 큰 날을 위해 강해야 해요.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직 따뜻한 간식을 받았다. 아줌마 지연, 너 없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늙은 요리사가 그녀를 다정하게 껴안았다. 어서 소녀야, 너는 이 농장에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부지 반대편에서는 지수가 리셉션 장소로 사용될 복원된 헛간의 마지막 조정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련된 손은 이제 섬세한 꽃 화환과 리본을 다루었다. 태양은 그의 곁에서 친구를 놀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생각했겠어, 응? 농장의 터프한 남자가 도시의 여자에게 완전히 녹아내렸어. 지수는 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소 지었다. 인생에는 이런 놀라움이 있어, 친구야. 가끔 우리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필요한 것을 발견하곤 해. 그 사이 본체에서는 준호와 민호가 발코니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알다시피 준호야. 민호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농장을 잃을 뻔했던 게 얼마나 가까웠는지 기적 같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민호. 그것은 당신의 모든 사랑과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수진과 저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오후에 대부분의 준비를 마치고 수진은 부지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발은 그녀를 오래된 남쪽 헛간으로 인도했는데 그곳은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곳이었다. 한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은 이제 부활의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생각에 잠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는 조용히 다가가며 말했다. 수진은 돌아서며 약혼자를 보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냥 추억에 잠겼을 뿐이에요. 지수는 그녀를 뒤에서 껴안았고 두 사람 모두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죠. 모든 게 바뀌었죠. 수진이 그에게 기대며 대답했다. 그리고 동시에 마침내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잠시 그렇게 침묵 속에 머물며 저녁의 평화와 내일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다. 긴장돼요. 수진이 마침내 고백했다. 지수는 그녀를 돌려 자기 쪽으로 향했고 그의 눈은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나도 그래. 하지만 알아. 이 지구에서 내 곁에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어. 그의 말은 수진의 마음을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감동시켰다. 그것은 확실성이었고 함께 공유하는 삶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며 함께 만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들이 본체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작은 놀라움에 반했습니다. 모든 직원과 가까운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마당에 모였습니다. 태양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입술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전에는 서로를 볼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원래 전통을 따르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줌마 지연은 이어 말했다. 오늘 밤 작은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걸었던 길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손님들과 직원들은 차례로 그 부부에 대한 추억과 소원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흘렸으며 무엇보다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등불이 켜지면서 마당을 가로지르는 빛의 길이 생겼습니다. 수진과 지수는 손을 잡고 걸으며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발걸음은 그곳까지 가는 그들의 여정을 상징한다. 그들이 길 끝에 다다르자 준호와 민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짙어졌다. 너희는 공식적으로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할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희는 항상 여기 집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덧붙였다. 이 농장은 많은 폭풍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 덕분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가족이 된 사람들에 둘러싸인 수진과 지수는 키스로 밤을 봉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자 서로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환영하는 땅과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새벽 농장에는 거의 마법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직도 새벽에 분홍빛이 물든 하늘은 완벽한 하루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풀밭 위에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고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반사했습니다. 수지는 본체에서 새소리에 깨어났다. 그녀는 잠시 거기 누워서 다가올 날의 현실을 마음에 새겼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도시적인 우아함과 소박한 느낌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방 구석의 코트걸이에 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지수도 깨어났는데 불안과 행복이 뒤섞인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첫 손님이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들뜬 목소리가 안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농장은 금세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분주히 돌아다니며 장식의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병에 담긴 야생화가 테이블을 장식했고 나무 기둥 사이에 매달린 색색의 리본이 바람에 춤을 췄습니다. 주방에서 아줌마 지연은 장군의 정확성으로 그녀의 도움이 군대를 지휘했다. 갓 구운 빵과 케이크, 그리고 전통 별미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잊을 수 없는 잔치를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축하의 날이에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녀는 또 다른 치즈빵을 준비하는 것을 감독하면서 외쳤다. 도시 사람들에게 시골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자. 태양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비공식적인 사회자 역할을 맡아 손님을 환영하고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밝은 미소와 유쾌한 농담은 곧 도시 방문객과 지역 주민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아침이 깊어질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도시에서 결혼식을 위해 온 친구들과 함께 수지는 메인 침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의 절제된 사치스러움과 방의 소박한 분위기의 대조는 사랑으로 합쳐진 두 세계의 결합을 상징하는 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농장에서 결혼하는 걸 볼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녀의 머리를 도와주면서 말했다. 수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그렇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어. 밖에서 지수는 민호의 마지막 조언을 받았다. 기억해, 내 손자야. 늙은 족장이 지수의 넥타이를 조정하며 말했다. 결혼은 땅을 돌보는 것과 같아. 매일 헌신과 인내심, 그리고 많은 사랑이 필요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것에 대해서요. 마침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손님들은 예식을 위해 준비된 아름다운 정원에 모였습니다. 야생화와 화려한 리본으로 장식된 아치 앞에는 소박한 의자들이 줄지어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농장의 푸른 언덕이 완벽한 배경 역할을 했습니다.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음악가들이 기타, 플루트, 아코디언을 섞어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지수는 아치 아래의 자리를 잡고 신부를 기다리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준호의 팔을 잡은 채 의자 사이에 임시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드레스는 레이스와 실크로 만들어진 걸작품으로 바람에 부드럽게 펄럭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밝고 사랑으로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재단에 도착한 수지는 지수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주위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둘뿐이었고 함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간단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서로의 서약을 나누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주례하는 사람이 두 사람의 결혼을 선언하자 농장 전체의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근처 나무에서는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그들도 결혼을 축하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이어진 리셉션은 진정한 시골 파티였습니다. 전형적인 음식이 가득한 테이블과 활기찬 음악 춤은 오후 내내 그리고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시에서 온 손님들은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한 순간 수진과 지수는 파티에서 조금 떨어져 나와 손을 잡고 농장의 높은 곳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수백 개의 조명과 등불로 밝혀진 전체 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죠? 수진이 지수에게 기대며 말했다. 얼마나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는지. 지수는 그녀를 껴안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러운 키스를 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덕분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바로잡았다. 그리고 이 농장을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그들은 아래의 광경을 지켜보면서 음악, 춤 전염성 있는 기쁨을 느꼈고 두 사람 모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때 붕괴 직전이었던 농장은 이제 새로운 활력으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나를 가장 감동시키는 게 뭔지 알아? 지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과 이 지역 사회의 가치를 알고 이곳에서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니 수지는 자신의 마음이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가능한 가장 좋은 어린 시절을 보낼 거예요. 그녀는 동의했다. 자연과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사랑할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불꽃놀이 소리가 그들을 다시 현재 순간으로 데려왔습니다. 다채로운 조명이 하늘을 가로질러 터지며 밤하늘을 밝히고 손님들로부터 오카라는 탄성을 이끌어냈습니다. 파티로 돌아온 그들은 포옹과 축하, 그리고 더 많은 축배로 맞이받았습니다. 아줌마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한번 그들을 축복했다. 태양은 그의 명예를 기리며 비올라 서클을 이끌었다. 준호와 민호는 나란히 서서 아버지 같은 자부심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진과 지수는 별빛 아래서 춤을 추었고 두 사람의 몸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도시 처녀나 농장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공유된 꿈으로 하나가 된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이 사랑의 조용한 증인인 농장은 달빛 아래서 빛나는 듯했다. 나무들은 옛날 이야기를 속삭였고 바람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한 커플이 춤을 추며 그들의 결합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장소, 공동체, 삶의 방식의 재탄생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수진과 지수의 결혼식은 단순히 사랑,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농장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희망과 쇄신,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의 시대였습니다. 복사 계속하다. 내부 AI 에필로그. 내일의 수학 수진과 지수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다. 한때 잊혀질 지경에 이르렀던 이 농장은 이제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성공과 지속 가능성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아침, 수진 씨는 새로 심은 과수원을 걸어가며 두 번째 임신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배에 손을 살짝 얹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어린 나무 사이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4살 난 딸 현아였다. 그녀는 수진과 지수의 특징을 완벽하게 섞은 사람이었다. 엄마, 봐! 사과가 벌써 자라고 있어. H 유나가 나뭇가지에 맺히기 시작한 작은 녹색 과일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딸의 눈높이로 몸을 숙였다. 그렇죠, 내 사랑.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곧 축하할 새로운 수확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지수는 손님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짓는 공사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농촌 관광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성공했고 수요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지수, 태양이 손에 태블릿을 들고 다가오며 불렀다. 방금 이메일이 왔어요. 그 여행 잡지에서 농장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고 싶어 해요. 지수는 만족한 듯이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커뮤니티, 가족입니다. 본관 주방은 이제 매력적인 시골 카페로 변모했고 아줌마 지연 씨는 열광적인 방문객들에게 그녀의 유명한 별미의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비결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는 전문가의 손으로 반죽을 반죽하면서 말했다. 재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작은 조각에 쏟는 사랑이에요. 80대이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민호가 부지의 역사 투어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농장의 최근 변화에 대한 이야기와 조상들의 이야기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며 눈을 빛냈다. 보세요. 그는 푸른 들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목초지만 있었지만 지금은 공동체 정원이 생겼습니다. 지역 주민과 손님들이 나란히 일하며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오후에 수진과 지수는 메인 하우스의 발코니에 모여서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을 농장에서 보내고 있던 준호도 현아를 팔에 안고 그들과 합류했다. 가끔은 아직도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궁금해요. 준호는 마당에서 손님과 직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말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지수의 손가락과 자기 손가락을 얽었다.
진짜예요, 아빠.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가 너무나 사랑하는 부지를 훑어보았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농장이 학습과 보존의 중심지가 된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음식을 생산하거나 관광객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을 키우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농장은 지속 가능한 관행과 재생 농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데려와 생태학과 식량 생산에 대해 배웠습니다. 연구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밤에는 전통처럼 모두가 안뜰에 있는 큰 모닥불 주위에 모였습니다. 손님, 직원, 지역 주민이 어울려 이야기와 꿈을 공유했습니다. 농장 일꾼일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지역 음악가가 된 태양은 기타를 연주하며 땅과 전통에 대한 사랑을 말해주는 곡조로 공기를 채웠습니다. 수지는 무릎에 현아를 앉힌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아줌마 지연이 노인 방문객들과 함께 웃는 모습, 민호가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들에게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는 모습, 지수가 지역 농부들과 미래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너무나 강렬한 감사의 물결을 느껴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그가 처벌로 여겼던 농장은 이제 그의 집 목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지수가 물으며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어요. 그녀가 그에게 기대며 대답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시선은 머리 위에 별에 갇혔다. 미래는 여기 있습니다, 수진. 우리가 심는 모든 씨앗, 우리가 만지는 모든 삶 속에. 그래서 시골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자신들이 강화하고 새롭게 하는 지역사회에 둘러싸인 수진과 지수는 희귀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땅과 전통,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데 이는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와 새로운 장을 담고 있는 이 농장은 끊임없이 번영했습니다. 이는 사랑과 헌신과 비전이 있다면 도전을 기회로 단순한 시골 부지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보낸 그날 밤으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한때 잊혀질 지경에 이르렀던 이 농장은 이제 혁신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이 되었고 재생 농업과 책임 있는 관광의 모델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55세의 수진 씨는 자신과 지수가 20년 전에 심은 넓은 과수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회색으로 얼룩져 있었고 오후의 햇살에 반짝반짝 빛났다. 그 옆에는 지금 24살이 된 현아가 열매가 달린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단해요, 엄마. 현아가 익은 사과를 살짝 만지며 말했다. 그들이 아직 묘목이었을 때를 기억해요. 이제 그들을 보세요. 수지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미소 지었다. 내 딸아,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이 농장에서 자랐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60대 지수가 대학생 그룹을 이끌고 실험용 작물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 페드로 19세는 그와 함께 다니며 그의 모든 말을 흡수했습니다. 비밀은 흙에 있어요. 지수가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년간 땅을 일구며 얻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흙을 돌보면 흙이 당신을 돌봐줄 것이다. 농장은 단순한 관광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의 과학자, 농부, 활동가들을 끌어들이는 환경 연구 및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농촌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탈바꿈한 옛 주택에서 100세가 넘은 민유는 흥미진진하게도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웠으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서사를 엮어냈다. 보세요. 그는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농장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는 최근의 사진을 가리켰다. 모두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이 농장이 번성하게 된 모습이죠. 태양은 현재 농장의 유명한 음악가이자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창립한 연례 농촌 음악 축제를 위해 밴드와 함께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처음에는 소규모 지역 축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국의 예술가와 관객이 모이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 문을 연 방문자 센터에서 95세의 아줌마 지연 씨는 여전히 실험 주방을 감독하고 있으며 유명 셰프들이 지속 가능한 요리와 토종 식재료에 대해 배우러 옵니다. 장수의 비결은 그녀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인생의 냄비를 저어주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후에 수지는 지역사회의 여성들과 만났습니다. 20년 전 소규모 여성 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이 성공적인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여 유나토 예술품과 유기농 제품을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수진이 그룹과 공유했다. 나는 내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넓은 안뜰에서 특별한 의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지수가 전국의 지속 가능한 관행을 장려하고 농촌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 기관인 산타 에스페란사 연구소가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브라질 전역과 해외에서 온 손님들이 축하 행사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현재 85세인 준호도 있었는데 그는 딸이 쌓아 올린 친절의 제국을 보며 자랑스러워 눈을 빛냈다. 누가 알았겠어. 군중이 모이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수진에게 중얼거렸다. 너를 여기로 데려오기로 한 결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줄은. 수진이는 감정에 북받쳐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아빠, 당신은 저에게 교훈 이상의 것을 주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주셨어요. 그 의식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수와 수진은 나란히 앉아 지난 20년의 여행을 회상했다. 그들은 도전과 승리, 그리고 삶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현아와 페드로는 연구소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며 부모님의 유산을 더욱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밤이 되면 전통적인 모닥불이 켜졌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가족 3세대와 친구, 직원, 방문객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태양은 이제 회색 머리였지만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고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 작곡한 노래를 부르며 모든 사람을 이끌었다. 그것은 뿌리와 심어진 꿈,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말하는 멜로디였습니다. 수진과 지수는 손을 꼭 잡고 그 광경을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그들은 오래전 도시에서 온 젊은 여성과 농장 노동자였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순간이 같이 있었죠, 그렇죠? 지수가 속삭였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기쁨의 눈물을 고였다. 매 초마다. 그리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